6.3 지방선거 이제 8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후보 등록 포기라는 벼랑 끝 승부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한 절윤 선언과 성과를 또 이뤄냈습니다. 누구보다 절박하게 절윤을 외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 이후 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입장을 이미 내놨기 때문에 조용히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을 간절하게 바랬고 그 바람이 오늘 의원총회의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비로소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 직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군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의총 결의 첫 단추 잘 끼웠다. 홈런 치더라도 인류를 밟지 않으면 아웃되듯이 국민이 원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지방선거 승리 위해서 몸을 바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뭐 당연히 이제 공천 신청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지만 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 결의문이 네. 사실 내용이 사실 별로 그렇게 혁신적이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또 1심에도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치에 복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문이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이후에 윤호개인에 대해서 단절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나 행동이 뒤따를 때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 문제라든지 네. 또 그동안에 이제 윤호개인을 강력하게 옹호해온 당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고성국 씨나 전한길 씨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윤리위원장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를 때 어제의 어떤 결의문이 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이제 입장입니다. 네. 아마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전륜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의 이중계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 결의문을 통해서 이것이 또 다른 불신과 분란의 어떤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국민의힘이 조금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으로 인해서 비윤 진영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의 이야기였을까요? 이준석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영 대표가 이제는 또는 이정현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싫은 소리를 이제 공개적으로 던지는 걸 할 수 없겠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선에 비윤 진영의 주장이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가가지고 뭐 밖에서 저러고 있는 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제는 오세훈이다. 네, 이제는 오세훈이 하는 말에 여의도 기자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네요. 승부수로는 네, 괜찮은 승부수였다. 이번에 안 할 거야. 이런 몇 식으로. 시쯤 전화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동영 대표 측의 서운한 마음을 또는 바뀌지 않으면 같이 못 하겠다는 생각이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관 최고위원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가능성은 아직은요. 왜냐하면 연대나 선거연합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와 비슷한 걸 텐데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합치면 이길 수 있냐 이거죠. 합치면 이길 수 있냐? 네. 그런데 그 합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연대나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개혁신당의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개혁신당의 후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 완주를 전제로 해서 후보가 출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연대냐 단일화냐 이런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어떤 뜻으로 분석합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관계로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노선이냐 한동훈 노선이냐를 놓고 그 경쟁하는 구조 또 대립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고 네. 그 자리를 오세훈 노선이냐 윤석열 노선이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내에 있는 그 이른바 비윤 진영의 구심점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설명이 곧 개혁신당하고 무슨 연대나 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 절윤 선언이 나오기까지 물밑에서 치열한 설득과 조율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이렇게 보시죠. 지난 6일 남양주에서 8명이 소주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장동혁, 송원석, 정점식, 신동욱 등등 8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끝장 토론 최후 통첩했고 그날 저녁 오세훈, 장동혁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당의 노선 등과 관련해서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장동혁 대표, 안철수 의원을 만나 출마 설득했지만 거절당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오후 3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절윤, 결의문 채택에 전원 합의를 한 겁니다. 절윤 선언 막전 막후. 이동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저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전륜 선언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그 전제에서부터 동의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밤 12시에 치킨 피자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 행동을 과연 누가 믿을까요? 근데 그 행동이 사라지고 운동을 하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네 이렇게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륜이라고 지금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휘하에서 있었던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당에 남아있고 심지어 장동혁 대표마저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성국, 전한길,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이 당직자들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선거 앞두고 이 표변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막전 막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데 의미 있는 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차제라도 저는 어쨌든 유권자분들께서는 선거 앞두고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 오세훈 후보나 다른 후보자들이 여전히 장동혁 대표의 유세, 지원 이런 것들 다 거부하게 되는 그런 선거전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전 막후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절윤 선언 막전 막후의 핵심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끝장 토론 최후 통첩 그리고 본인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터닝 포인트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배수의 진이 결국 국민의힘 전원 일치를 이끌어내는 절윤 결의문으로 이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그 전륜 선언을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승리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도 정말 아주 극한 어떤 그 충돌 이 부분을 피해가면서 본인도 어떤 출마의 명분을 저는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어쨌든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속 조치나 또 장동혁 대표의 어떤 그 명확한 자기정리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져야 이 부분이 선거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선거에서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은 기대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도영 대표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침묵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결의문 채택 이후에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총의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장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김철근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입장을 빨리 밝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왜냐하면 지금 침묵이 길어질까요? 아니면은 뭐 이번 주 중에라도 입장이 나올까요? 의원들의 결의문에 대한 네. 진정성이 그 열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자꾸 시간을 오래 갈수록 더군다나 지금 전한길 대표가 또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빨리 입장을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장동혁 대표 같으면 탈당하십시오. 창당하세요. 하고 차라리 그냥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전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은 새로 태어납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방선거를 임한다면 의원들의 결의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간 계속 밀고 차일필 시간만 보낸다면 결국은 강력한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